오늘은 민요죠. 민요 중에 하나인 초부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인 초부가는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러 갈 때 부르거나 나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르는 노동요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총칭이라는 거니까 초부가가 지금 우리가 볼 작품 말고도 동네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남들과 달리 머슴으로 태어나 남의 집살이를 면할 길 없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도 없고 짝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며 체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의성어로 시작해서 의성어로 끝나는데 이런 경우는 변형된 수미상관적 구성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일종의 조은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된 노동으로 인한 숨소리를 나타낸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작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하러 가자 이후에 남 날 적에 나도 나고 나 날 적에 남도 나고 인간 세상 인간 같지 않아 이놈 팔자 무슨 일고 지게 목발 못 면하고 어떤 사람 팔자지와 고대광실 높은 절에 사모의 풍경 달고 만성록을 누리건만 이런 팔자 어이하리. 항상 지게는 못 면하고 남의 집도 못 면하고 죽자니 청춘이요 사자니 고생이라. 세상사 사라진들 치마 짧은 계집 있나 다방머리 자식 있나 광 넓은 논이 있나 사래 긴 밭이 있나 버선짝도 짝이 있고 토시짝도 짝이 있고 털먹신도 짝이 있는데 챙이 같은 내 팔자야. 자탄한들 무엇하리 한탄한들 무엇하나 청천에 저기러가 너도 또한 님을 잃고 님 찾아서 나는 걸까. 저런 놈의 팔자도다 이놈의 팔자를 언제나 면할꼬. 오늘도 이 짐을 안 지고 가면 어떤 놈이 밥 한 술 줄 놈 있나. 자 가자 이히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읽기는 그냥 쭉 읽었는데 요거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찾아봐서 있으면은 진짜로 창을 하는 민요 창을 하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뒤에다가 이렇게 딱 연결해서 링크를 한번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하러 가자. 여기서 우리는 딱 알 수 있죠.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그렇지,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가려고 하는 상황이죠. 나무하러 가는 중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이후에 자, 이거 이런 나무를 벨 때나 또는 나무를 벨 때, 나무를 베는 중에 내뱉는 한숨 소리다. 그래서 의성어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좀 전에 봤듯이 맨 마지막에도 또 한번 이후에가 나오죠. 그래서 변형된 어떤 넓은 의미에서의 수미상관적 구성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남날 적에 나도 나고 나날 적에 남도 나고, 한마디로 태어날 때는 모두 같이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것을 대꾸법을 통해서 인간평등 사상을 노래하고 있네요. 하지만 그러나 but beauty 세상 사는 인간 같지가 않아. 한마디로 신분 귀천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 이놈 팔자 무슨 일인고, 이놈 팔자 무슨 일인고. 이놈이 누구야? 그치, 이놈이 화자지 뭐. 그럼 팔자 무슨 일인고는 신세한탄이지. 지게 목발 못 면하고, 지게 목발이 바로 뭡니까? 화자의 직업이겠네요. 그죠? 나무꾼이란 얘기예요. 못 면하고 어떤 사람 팔자주와, 이때 어떤 사람은 화자야? 아니죠. 비교 대상이죠.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 소위 금수저.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사모의 풍경 달고 만성록을 누리건만. 고대광실 높은 대와 넓은 집이야. 그러니까 매우 크고 넓은 집에 사모는 우리가 사모간대 그러죠. 관복을 입을 때 쓰는 모자예요. 풍경은 딸랑딸랑 장식이에요.
풍경 달고 만성록을 누리지만,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지만, 이런 팔자 어이야리라고 해가지고, 자, 다른 사람과의 어떤 대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다. 항상 지게는 못 면하고 남의 집도 못 면하고, 남의 집도 못 면한다는 건 자기 집이 없다는 거죠. 머슴살이를 한다는 거죠. 죽자하니 청춘이요 사자하니 고생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대꾸법이면서 이라 영탄법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1행부터 16행까지는 지게의 일을 면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사 사라진들 치마 짧은 계집 있나? 치마 짧은 계집 와이프 아내. 다방머리 자식 있나? 다방머리라는 건 더북더북한 머리. 그러니까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광 넓은 논이 있나? 재산도 없고. 자, 이걸 나열의 방식과 있나라고 하는 서류를 통해서 아내와 재산, 자식이 없는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살에 긴밭 재산이 있나? 없어. 참나. 버선짝도 짝이 있고 토시짝도 짝이 있고 털벅신도 짝이 있는데,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에다가 비유하고 있네요. 그죠? 대비하고 있어요. 사물과 대비해가지고 처지. 아무것도 짝이 없는 현실. 아이고, 챙이 같은 내 팔자야. 챙이는요, 키예요. 곡식 같은 거, 쌀 같은 거, 이렇게 껍질 같은 거 걸을 때 쓰는 거죠. 자탄한들 무엇하겠는가. 챙이 같은 뭐뭐처럼 뭐뭐같이 마치 뭐뭐인데 다 직유법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한탄한들 무엇하나 청천에 저 길어가. 너도 또한 임을 잃고 임 찾아서 가는 길이냐. 더러운 놈의 팔자로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 기러기한테 말을 하고 있네요. 기러기를 내적 청자로 놓으면서 의인화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자, 임 잃고 임 찾아가는 거는 자, 챙이 같은 내 팔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감정 이입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또 하나, 기러기의 처지에 대해서 화자가 추측하면서 더러운 놈의 팔자로다. 자, 기러기, 네가 짝을 잃은 거나 내가 짝을 잃은 거나 전부 다 뭐라고 본 거야? 팔자라고 본 거죠. 운명론적 태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놈의 팔자를 언제나 면했고 오늘도 이 짐을 안 지고 가면, 노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놈이 밥을 한술 줄 놈이 있겠는가? 없다. 결국 뭐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야. 뭐야?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자, 가자. 이후 해가지고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과 끝부분에서 의성어를 사용해서 변형된 수미상관적 구조를 보여주며 일종의 후렴구이고 좋은 구이다.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한숨소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행부터 36행까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처량한 자신의 신세 한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초부가라는 민요 구절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요고요. 탄식적이다. 비관적이고요. 자조적이다. 신세한탄이다. 상황의 대조를 통해 화자의 처지와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일단 여기선 어때요? 이놈의 팔자 무슨 일인가? 지게 목발을 못 면해요. 한마디로 나는 어떤 처지야? 지게 목발 처지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팔자주와 고대광실 높은 절에 사모의 풍경 달고 만성록을 누려요.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과 화자와 어떤 사람을 대조를 해서 지게의 목발을 쥐고 있는 자신의 처지,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사람 대 사람이잖아. 심지어는 여기까지 가죠. 치마 짧은 계집이 있나, 다방머리 자식 있나 라고 해가지고 나는 치마 짧은 계집도 없고 다방머리 자식도 없어요. 한마디로 짝이 없어요. 그런데
버선발도 짝이 있고 토시짝도 짝이 있고 털먹신도 짝이 있어요. 세상에 이러저런 사물들은 짝이 있네. 자, 그러면 결국 뭐야? 화자와 사물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어떤 사람과 화자를 대조를 이루고 사물과 화자를 대조를 이루면서 결국은 가난하고 짝이 없는 화자의 처지와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일단 수미상관이죠. 처음에 나무하러 가자 이후에 해놓고 끝에 가서는 오늘도 이 짐을 안 지우고 가면 어떤 놈이 밥 한 술 줄 놈이 있나. 자 가자 이후 해가지고 자 이유가 수미상관적 구성을 이루는 것으로 인용한다면 변형된 수미상관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남 날 적엔 나도 나고 나 날 적엔 남도 나고 대꾸법이죠. 자 대꾸법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물론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요. 열거법 치마 짧은 계집이 있나 다방머리 자식이 있나 광 넓은 눈이 있나 살에 긴 밭이 있나 버선짝도 짝이 있고 토시짝도 짝이 있고 털먹신도 짝이 있고 라고 하는 나열의 방식을 사용해서 아내와 자식 재산이 없는 처지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다. 자 의인법은 이거죠. 자 청천에 저 길어가 너도 또한 임을 잃고 임 찾아서 가는 길인가 라고 해서 자 자연물 기러기를 청자로 설정하여 기러기의 상황을 추측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인법이죠. 또한 이게 기러기만 짝을 잃은 게 아니라 화자도 짝이 없잖아. 결국 화자는 기러기를 객관적 상관물로 설정해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민요, 초, 부, 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